회사의 컨테너는 고유 자기들 고유 오너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한진형 같은 경우는 뭐 HACU 이게 컨테너는 반드시 U자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샤시 같은 경우는 C자로 끝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국제적으로 표준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테너의 명칭이라든지 뭐 데포 코드, 로로 코드 해가지고 월드와이드의 어떤 표준화하는 그런 어떤 사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미 30년대에 이제 됐고 그 당시에 처음으로 운송된 것은 이제 컨테너가 트럭하고 철도 운송을 하다가 이제 해상 운송은 한참 뒤인 1950년대에 근데 지금 이제 선박 뭐 금융 이야기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컨테너보다도 훨씬 뒤에 선박이 이제 나온 겁니다. 이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선박은 금융이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컨테너는 금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박 회사에서 컨테너가 없는 해운 회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는지. 근데 저는 뭐 금융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딱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나중에 그 금융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그 막대한 금액에 대해서 외국의 리징 컴퍼니나 파이낸스는 컨테너를 담보로 해서 해줍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진해운에 있을 때도 그 IMF를 틀린다든지 뭐 하여튼 금융국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은 컨테너 파이낸싱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상당히 한국에 대한 그 임차료라든지 이게 상당히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한진해운이 도산되고 나서 지금 현대상선이라든지 SM9 그 선박 있으면 뭐합니까? 컨테너가 없는데 컨테너는 금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컨테너가 그 뒤에 이제 뭐 이렇게 그런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2000 이거 몇을 하나? 2000년 들어가지고 가장 큰 변화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래 컨테너는 종류가 몇 가지 그렇게 일반적인 해운수사에서 사용하는 컨테너는 몇 가지 되지 않죠. 일반 드라이 컨테너, 그다음에 이제 냉동 컨테너, 리버 컨테너, 그다음에 일부 특수 컨테너로서 이제 플렐레이라는 게 있고 오프답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컨테너들이 벌크 화물을 컨테너를 실을 수 있도록 특수 컨테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게 스틸 코일이라든지 또 뭐 시멘트라든지 그다음에 석탄이라든지 이게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미 외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개발됐고 뭐 제작도 많이 되고 있고 많이 그렇게 앞서가고 있다. 그게 이제 2000년도 들어와서 좀 활발하게 움직여지게 됐고 그다음에 또 특이한 사항이 한진해운 도산되면서 이제 컨테너의 어떤 안에 화물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이제 도난 방지, 그다음에 위치 추적이라든지 뭐 하는 온도 감지 시스템 이런 어떤 스마트 컨테너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컨테너 옆에는 산업 구조는 그냥 제가 컨테너와 관련돼 가지고 연관되어 있는 산업이 상당히 크다는 걸 제가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컨테너 제조업도 있고, 그다음에 컨테너 금융업도 있고, 또 운송업도 있고, 또 컨테너 하우스를 해가지고 건축업도 연관돼 있고, 또 컨테너로 해가지고 창고를 할 수 있는 창고업도 연관돼 있다. 그다음 이거는 지금 특수 컨테너의 개발되어 있는 그런 컨테너를 가지고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지금 화면은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지면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나눠드린 그 영상 보시면 지금 컨테너 박스 세계 시장 규모 요 데이터는 2017년도에 작년 들어올릴 이 자료를 제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냥 참고를 하시면은 그거 보시면 2016년도 말에 컨테너 위에 일반 해상 운용 컨테너 보유 대수가 360만 TU 정도 되죠.
TU 20부대라고 환산했을 때 지금 그렇게 전 세계의 컨테이너 해상 운송용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컨테이너가 약 한 3,600만 TU가 됩니다. 그게 그 밑에 전체 컨테이너의 3,600만 TU의 컨테이너 전체 비용을 보면은 약 한 900억 불, 우리 돈으로 얼마 계산했을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만큼 컨테이너의 이게 금융시장이 상당히 크다 이런 것을 보여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가 85% 정도 제일 크게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드라이 컨테이너, 스페셜 컨테이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페셜 컨테이너는 뭐 200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개발되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수준은 한 3% 정도 되고, 그런 냉동 컨테이너가 7% 정도 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스페셜 컨테이너, 저는 지금 이제 비즈니스 쪽이 제가 특수 컨테이너 쪽 해외에서 이미 개발되고 그쪽으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 나름대로 어떤 뭐 희망도 원하는 바라는 바가 내수 운송용기가 컨테이너라이제이션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바람으로 해가지고 지금 특수 컨테이너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사실 냉동 컨테이너가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지만은 한진해운에서 제가 한진해운을 85년도 그 당시에 한국에 냉동 컨테이너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냉동 화물을 오렌지나 이런 걸 컨테이너 안에 싣는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우려했죠. 저게 어떻게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제가 그 당시에 처음으로 한국에 한진해운을 쓸 때 300대를 컨테이너 박스는 일본 니폰 프레스코에서 만들고 컨테이너 냉동 기기는 스모킹 미니아폴리스가 제가 직접 이제 처음으로 제가 그때 냉동 컨테이너 검사하러 갔는데, 그런 냉동 컨테이너가 지금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특수 컨테이너도 그 방향으로 간다는 그런 어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 앞에 보여드린 코일 컨테이너,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죠. 그냥 스틸 코일을 왜 컨테이너에 넣습니까? 그냥 벌크로 가지. 석탄을 어디 컨테이너에 넣는다? 일반적으로 생각이 좀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은 물론 이제 전량이 가는 건 아니지만은 단계적으로 간다. 그런, 그리고 또 단계적으로 가야 바람직하다는 그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은 뭐 그라파나 미주나 아주가 컨테이너 전체 플리스 사이즈는 비슷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30kg 수준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박스가 시장 규모로 이게 선봉량하고 나와 있는 데이터인데, 거기 지금 컨테이너 박스는 파란 막대기로 해가지고 거의 한 3,700만 TU가 되죠. 그리고 전 세계의 선봉량은 약 한 200만 조금 2천만 조금 안 되는 걸로 돼 있죠.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컨테이너 배 하나가 예를 들면 2만 TU짜리 같으면은 컨테이너 소유량은 약 한 2배 정도 한 4만 TU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선사별로 서비스 레인이 먼데 유럽이나 미주 같으면은 컨테이너 보유량이 좀 더 많아야 되겠죠. 제가 한진해운을 쓸 때는 거의 한 2.3배 정도 되고, 또 뭐 이쪽에 근해 선사 같은 경우에는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뭐 한 1.8배 정도 이렇게, 그게 평균적으로 한 2배 정도 조금 왔다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제가 선박 비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컨테이너 예를 들면 2만 TU의 선박 비용이 선박 건조 비용에 비해서 컨테이너 2,000 TU, 2만 TU를 4만 TU로 곱하기 지금 한 대당 지금 한 2,300불 정도 하거든요. 그럼 그거 계산해 보면은 컨테이너 전체 한 배 짓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비용이 거의 한 얼마 정도 될까? 제가 모르겠는데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자금이 들어간다. 그런데 그 자금이 지금 우리 한국 선사에서는 전량 하여튼
국내에서는 자금이 안 됩니다. 전부 다 외국 자금으로 하는 거죠. 일부 선사에서는 신용에 의해서 컨테이너를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의 어떤 신용을 담보로 해서 조금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컨테이너 그 CTI 아까 제가 81년도에 CTI에 제가 들어갔을 때 그때 CTI가 컨테이너 36만 TU 가지고 있었는데 한진해운이 85년도 들어갔을 때 자가 컨테이너가 3,900대 있습니다. 그게 한진해운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것이 2만 대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선사들이 컨테이너를 리징 컴퍼니 컨테이너 전부 빌렸죠. 이게 제가 국내에 컨테이너 리징 컴퍼니의 역할이 그냥 컨테이너를 빌려주는 것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컨테이너 리징 컴퍼니가 있음으로 해서 구심점이 돼서 컨테이너의 표준화가 되고 모든 게 그 구심점이 있는 겁니다. 컨테이너가. 그게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제주도 가가지고 제주도 미니 컨테이너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바로 우리 한국의 실증입니다. 거기는 컨테이너가 거의 제주 미니 컨테이너가 8리터짜리인가 뭐 하여튼 있는데 거기 한 2만 대 정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떤 리징 컴퍼니의 어떤 중심에서 이렇게 이제 빌려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조그마한 어떤 영세 선사들이나 운송업체들이 제작을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가 천차만별입니다. 표준화된 것이 없어요. 그냥 사이즈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컨테이너도 표준 무슨 제작되어 있는 구조도 그렇고. 그 컨테이너는 지금 저기 컨테이너가 표준화가 돼줘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컨테이너 제작을 할 때도 컨테이너 이게 표준화가 돼줘야 제작하는 자재라든지 모든 것이 이렇게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저는 다 이게 밴딩하고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메인테넌스입니다. 컨테이너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그냥 지금 당장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자기 앞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 수명은 미니멈 제가 장담컨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0년 씁니다. 제가 30년짜리 컨테이너도 봤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해운선사에서는 대외적인 이미지라든지 또 컨테이너 메인테넌스 비용을 봐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한 12년, 뭐 15년 정도 되면은 중고 세컨핸드 컨테이너를 해가지고 매각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고 컨테이너를 사가지고 뭐 조그마한 중소 선사라든지 또 뭐 창고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소련이나 저쪽 중동 중앙아시아 그쪽에는 이제 컨테이너가 들어가면은 회수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제 일회용으로 컨테이너 중고 컨테이너 써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쓰게 되면은 30년은 씁니다. 30년간의 장기간을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고 아니라 생각하기에 표준화되지 않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게 메인테넌스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그게 상당한 비용적이고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 있는 컨테이너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미 벌써 2만 대가 뭐 가지각색에다가 컨테이너도 제가 보니까 컨테이너 재질도 틀립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이 컨테이너 볼 때 그냥 깡통으로 보이죠. 저게 이집트다가 30480 맥시멈 그루스웨이트가 30톤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톤을 실어가지고 9하이까지 위에 30톤짜리가 9개까지 올라가더라도 밑에 컨테이너가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계가 되고 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만큼 튼튼하게 되어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컨테이너 리징 컴퍼니가 중심점에서 컨테이너 리즈 하는데도 컨테이너라이제이션으로 활성화시키는 역할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의 어떤 표준화되는데 상당한 공헌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국내에도 국내 선사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컨테이너 경영이 반드시 돼야 합니다. 그건 제가 뭐 진짜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지금 컨테이너 임대율하고 임대사가 보유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약 51%고 그 다음에 선사가 43%가 되어 있지만은 내부 운송업체 6%. 그런데 여기서 51%라는 임대사가 51%로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거의 95% 이상이 선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컨테이너 리징 컴퍼니들이 가동률이 거의 한 95%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뭐 선사에서는 선사하고 이게 구분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선사는 컨테이너에서 자사 컨테이너라고 자사 컨테이너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금융을 일으켜서 가지고 제일 뒤에 이제 구매 조건부로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구분돼 가지고 자사 컨테이너라고 하지 실질적으로는 그 자금이 전부 다 파이낸스나 임대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뭐 그냥 지금 현재의 컨테이너 리징 컴퍼니들이나 선사들이 이제 금융 리즈냐 운영 리즈로 뭐 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지금 보유하는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컨테이너 가격 추인데 제가 처음 81년도에 들어갔을 때 81년도에 그 당시는 컨테이너 제조 공장 전부 다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대전공이라든지 뭐 조성, 진도 지금 중국이 전 세계 컨테이너 약 한 350만 티 매년 생산되는 드라이 컨테이너가 되는데 거기서 한 60, 70%, 한 80% 이상이 중국으로 시장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80년대 초반, 70년대 후반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대한민국이 전 세계 컨테이너의 수출 물량의 거의 60분의 1, 70%를 지금 중국처럼 똑같이 그만큼 컨테이너를 우리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의 예를 들면 하나의 예를 들면은 현대전공이 옛날 컨테이너 제조에서 컸다. 그 당시에 컨테이너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이미 40년 전에 컨테이너 한 대가 우리 한국에서 팔 때 3,000불이었습니다. 20부터 3,000불까지 갔어요. 지금 30년 후에 지금 보면은 작년에 좀 내렸을 때 1,300불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 컨테이너 가격이 2,200불입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3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컨테이너 수출할 때 한 대당 3,000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CTI 있을 때 CTI 그 TJ 쿤즈라고 미국에서 그 양반이 한국에 딱 뜨면은 현대전공 정주영 회장님이 김포공항에서 헬리콥터로 그분을 모신 거예요. 그게 컨테이너 한 대 오면 한 만 대씩 2만 대씩 얻어주니까 그게 그 당시 대한민국을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컨테이너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있는 CIMC도 마찬가지. 조그마한 컨테이너를 하다가 지금은 CIMC가 상당히 중국에서 뭐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지 아마 상당히 큽니다. 이번에 또 변신을 해가지고 컨테이너 가격은 지금 저거는 아마 해운경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철 가격하고 좀 영향이 있고 지금은 한 2,300불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컨테이너 연도별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중국에서 컨테이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보시면은 그 숫자가 한 330만 TU, 연간 330만 TU가 20부터라고 했을 때 매년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숫자가 아니고 매년 생산되고 있고 그게 2,400불로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매년 컨테이너 생산해가지고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83억 불이에요.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 83억 불이고 그 다음 밑에 것은 냉동 컨테이너인데 그 다음 장이 냉동 컨테이너가 연간 한 21만 톤 왔다 갔다 한 21만 대 정도 돼요. 21만 티. 냉동 컨테이너가 매년 컨테이너 신조 들어가는 자금 규모가 32억 불. 저 금액이 바로 컨테이너 선사들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사나 파이낸서들이 저 금액을 저 자금을 주고 컨테이너를 사가지고 선사한테는 금융 리즈로 빌려주고 또 임대사는 그냥 임대 사가지고 운영 리즈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게 저 많은 컨테이너의 시장 규모다. 그걸 제가 보게 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국내 금융을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파이낸싱하고 지원해주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국내에 있는 금융회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제 컨테이너는 월드와이드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걸 어떻게 이제 배수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는 또 안보가 안 돼가지고 뭐 하여튼 뭐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제가 요번에 이제 한진해운에 도산됐지 않습니까? 한 80만 TU 되거든요. 80만 TU 중에서 지금 리징 컴퍼니들이 80만 TU가 한진해운은 전량 한진해운 자유 컨테이너 한 대도 없어졌습니다. 전량 그냥 리징 컴퍼니 겁니다. 가지고 있다가
8년 뒤에 이제 8년 동안 그 원금 분할 상환해가지고 금융 리즈를 해가지고 이제 8년 뒤에 되면 일부러 바이오 옵션을 해가지고 자가된 것도 다시 CL 리즈백을 해가지고 다시 금융을 받았기 때문에 한진해운이 80만 TU를 가지고 있을 그 당시에는 자체 컨테이너를 하나도 없고 전량이 컨테이너 리징 컴퍼니나 파이낸스의 컨테이너였습니다. 근데 그 컨테이너들이 좀 더 회송률이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오기 전에 혹시나 싶어서 뭐 옛날 그 잘도 봤지만 리징 컴퍼니 보니까 거의 90에서 리징 컴퍼니별로 조금 다른데 90%에서 95%를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거의 다 많이 회수를 했고 또 이제 컨테이너는 리징 컴퍼니들이 보통 또 보험을 들거든요. 이게 보험 커버도 다 받고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는 컨테이너 리징 컴퍼니에서는 크게 손해가 없다. 여기 파이낸서들이 여기 아마 계시는 금융부에 계시는 것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저거는 제가 가가지고 제가 최근 2000년도부터 이게 새롭게 이렇게 이제 개발되고 있는 하나의 이것이 이제 위치 추정하고 컨테이너 안에 내부 온도도 데스크에서 자동 감지도 하고 어떤 충격에 대한 충격 감지도 됩니다. 저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선사 입장에서는 컨테이너가 자산이기 때문에 그럼 그 컨테이너 안에 화물이 고객의 화물이기 때문에 80년 제가 한진해운 자무팀장으로 있었으니까 그때 50만 TU가 한 대 한 대당 그 컨테이너가 지금 어디에 있고 그 컨테이너가 지금 풀로 있느냐 엠프티로 있느냐 또 수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엠프티로 컨테이너 어느 시와에서 며칠 동안 지금 장비가 롱 아이들링 되고 있느냐 다 파악됩니다. 그 파악 안 되면은 선사에서 컨테이너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 입장에서는 자기 자산에다가 고객의 화물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관리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컨테이너의 전산화입니다. 저건 아주 뭐 하나의 그것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컨테이너의 1번이라는 컨테이너의 수리 기록도 수리가 언제 어디서 어느 부위에 얼마를 수리했다는 그 기록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는 선사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국내 선사는 요 잠깐만 제가 이미 한진해운이 80만 TU가 이제 빠졌는데 지금 남아 있는 선사들이 제가 작년 5월달 자료로 보니까 선봉량비 지금 현재 보유 대수가 지금은 좀 더 늘었을 겁니다. 훨씬 더 늘었을 거예요. 현대상선도 상당히 많이 컨테이너를 이제 좀 리징 컴퍼니로부터 크리트가 좀 좋아졌을 거니 상당히 많이 빌리고 해가지고 지금 한 140만 TU 지금 100대 선사 세계 100대 선사 안에 들어가는 우리 한진 북풍축 선사들이 한 7개 정도 되네요. 지금 전체 보유수가 한 139만 TU 정도 되는데 이게 매년 컨테이너 소유량이 저 중에서 한 5%는 항상 신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노후로 인해 가지고 교체되는 것도 있고 또 컨테이너 또 이제 반납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게 항상 소요로 하는 것이 약 한 7만 TU로 했을 때 지금 국적 선사들이 매년 필요로 하는 컨테이너를 가지고 필요로 하는 자금이 약 한 1억 7천만, 1억 8천만 원, 지금 2억 불 넘죠. 지금 뭐 현대상선 같은 경우하고 지금 SM 라인이 한진해운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지금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컨테이너가 얼마나 지금 자금이 필요한가. 그게 이만큼 매년 컨테이너의 실소요 자금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크레디트가 되지 않는 선사에서는 100% 국내 자금 한 푼도 없습니다. 전부 다 외국 자금. 외국 자금으로 들어가요. 한국 선사의 금융회사는 안 됩니다. 이게 제가 금융회사 같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해보면은 저는 금융은 잘 모르지만 제가 아주 뭐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죠. 대한민국은 컨테이너를 빌려주는데 자금을 이렇게 빌려주지 말라는 것은 무슨 법적으로 뭐가 있느냐. 그게 제가 묻는 답이 묻는 그게. 근데 그런 건 또 없대요. 없으면서 안 된대. 그게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외국 리징 컴퍼니, 외국 파이낸서들은 컨테이너를 담보로 해가지고 지금 저게 전액이 지금 외국 자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우리 국내 금융사들의 어떤
그 제가 안에 컨테이너 이 리즈나 파이낸스 계약서를 보면 딱 이게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외국계 리징 컴퍼니들의 리즈나 이런 계약서하고 우리 한국에서 은행에서 주는 이 리즈 계약서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그 안에 내용이라든지 보면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외국에서는 외국 자본에게 쉽게 이렇게 흩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죠. 이게 하던 거 그쪽에서는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우리는. 그래서 지금 지금 컨테이너를 안 돼 가지고 크게 두 가지가 지금 제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일반 해운 선사가 컨테이너를 못 빌려 가지고 영업이 안 되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 말씀드린 새로운 어떤 내륙 운송의 특수 컨테이너가 개발이 되려면은 컨테이너 특수 컨테이너에 대한 자금을 기주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틀어줘야죠. 그래야 이게 컨테이너가 사용도 하고 그게 개발되고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특수 컨테이너 파이낸싱이 안 되니까 그 컨테이너를 누가 이렇게 테스트하고 늘어날 수 있는 그 발목을 딱 잡는 겁니다. 이게 컨테이너 한 대에다 뭐 자금 든다 이거. 이게 적어도 우리가 세계 다른 외국 순자보다도 뭐 앞서지는 못하더라도 흉내는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따라가는 정도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쪽하고 이렇게 그 역할을 물꼬를 틀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특수 컨테이너의 국내 자금 규모 약 한 6억 5천만 불로 그냥 제가 이제 지금 그동안 이렇게 쭉 조사해 이렇게 이제 만나고 해가지고 소요량을 대충 물론 저 중에 저거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소요 자금이 약 한 6억 5천만 불 정도 이렇게 규모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진짜 안타깝게 한진해운이 지금 이제 빠져버리는데 지금 뭐 머스크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이제 아주 거대한 그걸 가지고 게임이 아니죠. 우리 한국 선사들도 지금 보시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린 거는 그냥 컨테이너 임대사들이 모이는 자원들의 협회가 있습니다. 이게 크게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IICL이라 해가지고 IICL 컨테이너 리징 컴퍼니 협회는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저기 있는 멤버들은 거의 다 메이저 컨테이너 리징 컴퍼니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뭐 한 몇 대 다 이제 들어가는 그런 컨테이너 리징 컴퍼니들이 모임에서 이제 저런 컨테이너 리징 컴퍼니들도 저희는 우리 한국 이름을 하나 찾아볼 수 없죠. 그다음에 이제 또 IICL 그 다음으로 이제 COA라는 게 2004년도에 직접 컨테이너 오너 어소시에이션 가지고 컨테이너 소유자들 선사나 리징 컴퍼니들이 구축이 되고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그 안에도 보면은 여러 컨테이너 리징 컴퍼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런 리징 컴퍼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약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좀 그냥 글로 짧은 글로 제가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지면으로 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 저는 컨테이너 쪽만 뵙게 됐는데 김민현 교수님이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렇게 아마 잘 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